대학을 철학과를 정했을 때에 내가 고민한 것은 앞으로 직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인생이란 무엇인지, 인생 전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온갖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착각으로 살았던 때가 같습니다. 인생은 무엇이고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등 인간에 대한 무거운 짐을 괜히 혼자 다 짊어진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실상을 두고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한 허상을 붙잡고 형이상하게 매달렸구나, 이런 이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있으면서 저 하늘 추상적인 것을 들고 살았다는 생각입니다. 초월적인 사람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자양은 되었습니다. 그때 신입생들이 들어와서는 손금을 보내달라. excuse me. 4주 8주를 봐도 이런 부탁을 합니다. 철학과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는 무슨 철학관의 사람, 그것을 연상을 했겠죠. 현실적이 아닌 실상을 멀리하고 허상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허상에 매달리면서 해 아래 무슨 수고와 무슨 것을 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무엇을 유익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게요.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요. 그 마음이 밤에 서도록 쉬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 욕기에 허상에 살았던 것이죠. 허무주의에 빠졌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는 믿음도 허상으로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교를 다닐 때, 대학 철학과를 다닐 때에 우리 1년 선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은 미스터 하이데크, 닥터 하이데크라 불렀습니다. 그 같은 생김새도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허상이라도 믿는 사람들은 본전은 되는 거야. 믿어요. 그런 말 합니다. 가령 믿다가 죽어서 보니 영원한 것이, 영생이란 것이 없다면은 까짓것 80년 혹은 90년 살다가 얼굴로 끝나면 모든 것이 동일하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 없이 다 동일하다.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동일하게 보상을 받은 것이 땅에 들어가 뿌리면. 그런데 가령 내가 믿다가 죽어보니 영혼이라는 게, 영생이라는 게 약속했는 게 있더란 말이지. 그때는 땡 잡은 것이다. 땡 잡은 것이란 것은 팔 잡힌 것이다. 왜냐하면 믿어보니까 그냥 헐거로 끝날 줄 알았는데 믿어고 뭐 그것도 믿어보니까 이렇게 영생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이 땡 잡은 것이라 뭐. 근데 만일에 믿음 없이 마음대로 세상에서 제 잘난 듯이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죽고 보니까 영혼이라든지 영생이란 건 이런 거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전입니다. 왜? 죽고 보니까 헐거로 끝났으니까 뭐 믿지야 본전이 돼버리니 본전도 없단 말이죠. 똑같단 말이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근데 만약에 세상 재미 제일 많이 보고 살다가 영생이 뭐니 천국이 뭐니 하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있더라. 계산하는 날이 있더란 말이죠. 큰일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죽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 믿음은 손해본다 치고 믿는 거야. 80년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위로를 주신 사람입니다. 결코 믿음이란 것이 결국 도박이 아니죠. 1불 내고 100불 받는 그런 우연도 복권도 아닙니다. 허상을 지금 실상으로 믿는 그것, 결국은 계산하는 날이 있다. 손해볼 날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영어 교사로 근무하는 둘째가 있는 저 동부 뉴햄프셔로 필립 아카데미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집과 식사를 다 제공하고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 식구들까지도 다 그 캐피테리아에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싱글하우스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콘도를 배정받았는데 아마도 시카고에 있는 이 둘째 아이의 집보다도 콘도보다도 더 큰 콘도였습니다. 1781년도에 설립했으니까 250년 가까운 역사가 있고 이곳에서 미식 축구가 처음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굉장합니다. 650에이커의 광활한 캠퍼스 안에 1000명이 넘는 학생, 그리고 30개 동의 기숙사, 그리고 150동 정도의 여러 가지 5명의 한 사람 될 수 있는 200명 넘는 교사들, 그리고 총 건물 수가 150개 가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석유 재벌 하크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액을 기부를 해서 재단이 되어졌다. 그리고 기증자인 하키니스라는 이름을 따서 유명한 하키니스 테이블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하키니스 테이블은 원탁 같은 데서 많은 아이 아니고 10명에서 12명 둘러앉아서 교사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 학교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자랑은 결국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버드 프랩스쿨이라 하듯이 아이비리그에 제일 많이 보냈다. 그게 자랑이죠. 한 주간 머무는 동안에 그 가까이서 한 1시간 떨어진 포틀랜드에 가서, 물론 서부의 포틀랜드는 아닙니다. 해안 마을에 가서 바다 가재를 많이 먹어보기도 했고, 대부분의 식사는 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카피테리아가 마침 저 일반 시중에 있는 뷔페 카피테리아보다 훨씬 양도 많고 잘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음악회도 가보고 고교 풋볼 게임도 관람하고 힐링이 되고 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고등학교 때 물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경쟁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들 이런 경쟁이 없는 데가 없죠. 그런데 스페인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하버드 혹은 저 옥스퍼드 이런 데 보냈나 한 숫자가 아니라 그 고등학교에서 몇 명의 신부가 배출되었나, 이것이 명문고등학교의 좌우가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령 스페인에서는 의사, 변호사 되기 위해서 6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다시 6년이 더 필요하대요. 자격시험을 그때 하는데 어떤 사람은 4수, 5수까지 된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그때서 아이고 차라리 의사가 되자, 차라리 변호사가 되자 포기한답니다. 그게 자랑이래. 사도 바울 자랑할 것 참 많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죠. 많은 학문을 섭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문과 문물을 다 섭렵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간증하고 난 뒤에 베스도가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아, 네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 학문에 인정한 것이죠. 많은 학문을 가졌던 바울이라는 것을. 그러나 학문도, 그러니까 그가 가말리의 문화생이니까 지금의 하버드 출신이란 말이죠. 그런 자랑할 거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허상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실상은 예수와 십자가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구에 나신 예수님 동방박사 저들박의 목동이들 장면으로 허상이 아니라 픽션, 실상이란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냥 허상으로 규정하는 것인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실상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사람들은 질그릇을 자랑하지만은 질그릇 속에 실상이 되는 보배, 그게 무엇인가? 믿음이죠.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